자, 여러분. 전 시간에는 기초분계연습 1번 30개를 봤고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이어서 분계연습 2번을 볼 겁니다. 자, 해볼까요? 자, 먼저 3월 1일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라고 나왔죠? 그러면 기억하시나요? 출자를 받죠? 회사는. 출자를 받으면 자,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발생한다고요? 현금은 들어온 거잖아요. 현금 들어온 거죠? 요게 엄밀하게 말하면요. 출자를 하는 거거든요. 1억 원. 혹시 이런 의문점을 생각하시는 분 있을 텐데, 엄밀하게 말하면 회계는 기업 실체론에 따라서 출자하여라는 용어보다 출자 받아서라는 표현이 맞죠. 기업 입장이니까. 그죠? 근데 전통적으로 주주 입장에서 출자하여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냥 출자하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뭘 준다고요? 주식을 준다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회계를 하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들어왔나요? 현금은 1억이 들어왔죠. 현금이 1억 들어왔죠. 현금이 1억 들어왔다는 얘기는 현금이 그만큼 1억이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쓴다, 대변에 쓴다. 차변에 쓴다. 그죠? 우리가 출자를 받으면 뭘 준다고요? 주식을 주게 된다고요. 나중에 다른 교육과정에서 자본을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자본이 덩치가 크니까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주식을 주게 되면 주식을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뭘 쓴다? 자본금이라고 써요. 뭐 이런 종류는 많지 않으니까 미리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출자를 받으면 출자에 대한 권리 증서로 주식을 주게 되는데, 그 주식을 주면 우리는 주식이라는 계정을 쓰는 게 아니라 자본금이라는 계정을 쓰게 된다. 이해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기업자에서 보면 출자 받아란 말이 더 적합한데 관습적으로 출자하여라고 써왔으니까 그냥 출자하여로 이해하세요. 됐습니다. 3월 2일 거래처, 3월 2일 거래처인 대성상점에서 현금 120만 원을 3개월 후에 상환하기로 빌려오다. 해볼까요? 먼저 들어온 건 뭐가 들어왔죠? 그한테 현금 120만 원은 들어왔죠. 현금 120만 원 들어왔다는 얘기는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증가했다는 얘기죠.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증가인데 현금 증가는 현금이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인 셈이잖아요. 자산의 증가는요. 차변 대변. 차변. 되었죠? 자, 현금 들어왔으면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간 것도 있겠네요.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해볼까요? 3개월 후에 상환하기라고 빌려왔대요. 우리가 빌려왔어요. 그래서 현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대신 뭐가 생겼다? 미래에 이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겼다. 미래에 의무가 생겼다. 뭐죠? 부채잖아요. 부채. 지금 갚은 게 아니라 지금 갚았다면 현금이 나왔겠죠. 그게 아니라 미래에 갚을 거니까 뭐다? 부채. 뭘 쓸까요? 빌려온 거니까 차입금. 3개월이니까 단기 차입금이네요. 됐죠? 단기 차입금. 차입금은 빌려온 거죠. 빌려온 돈. 미래에 갚아야 할 빚. 부채란 말이에요. 근데 1년 이내니까 단기 차입금. 3월 올 거. 상품 75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다. 자, 상품 75만 원을 구입했대요. 들어왔죠. 구입했다는 얘기는 사왔다는 얘기니까 상품이 들어왔네요. 상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상품이 증가했다는 얘기고, 증가했다는 얘기죠. 늘어나니까. 상품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상품은 자산이니까 자산은 증가잖아요. 차변에 기록한다, 대변에 기록한다. 자. 상품 75만 원. 됐죠? 자, 상품은 75만 원 들어왔는데, 자, 우리가 얻은 게 있으니까 줘야 될 것도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준다면 현금이 나갈 수도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 뭐죠?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다. 그럼 지금 나가진 않았지만 뭐가 생긴다? 미래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이 생긴다. 뭐죠? 부채죠. 부채. 부채가 발생한 거, 즉 부채가 증가하니까 대변이에요. 이때 계정값 뭐로 쓴다? 거래가 상품 거래니까
3분의 1가. 이때는 외상 매입금 계정 쓸 수 있죠. 외상 매입금 계정을 쓸 수가 있다. 외상 매입금은요. 외상 매입금은 재고상 거래만 쓰는 계정이다. 맞죠? 똑같은 외상일지라도 만약에 상품이 아니라 비품이었다면 뭘 써야 한다? 미지급금. 이건 처음에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3월 6일 거. 상품 20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은 3월 10일에 받기로 하다. 상품을 팔았대요. 그러면 상품을 판매했다는 얘기는 상품이 나갔다는 얘기죠. 상품이 나갔다는 얘기는 상품이 우리가 감소했다는 얘기잖아요. 나갔으니까. 감소한 거. 상품은 5대 계정 중에 자산인데 감소했으니까 차압이나 쓴다, 대변 쓴다. 대변 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상품이 나갔으니까 나간 거에 대해 또 얻은 것도 있겠죠. 현금을 받았으면 현금이 들어왔을 텐데 현금이 안 들어왔어요. 대금은 3월 10일에 받기로 했대요. 3월 6일 날 그런데 3월 10일에 받기로 한 건 어쨌거나 외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3월 6일 날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네요. 돈을 받을 권리. 그게 뭐죠? 자산. 이게 지금 상품 거래니까 뭘 써야 한다? 외상가치금. 당장 받았다면 뭐 현금이 들어오거나 보통 예금 들어왔겠지만 당장 받은 게 아니라 미래에 받을 거니까 외상가치금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받을 권리니까. 이해 가시죠? 됐습니다. 만약에 3월 6일 똑같아요. 3월 6일 것도. 이게 만약에 상품 거래가 아니고 이게 나간 게 만약에 비품이다. 그러면 외상가치금이란 계정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외상가치금은 재고 자산 거래만 쓸 수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비품이라면 뭘 잡아야 한다고요? 미수금. 재고 자산 거래만 쓸 수 있는 게 외상가치금 받으러 온 외상매입금 지급범위잖아요. 재고 자산 외 거래에는 이 네 가지 계정 쓸 수가 없다고요. 절대 잊지 마실 것. 3월 8일 현금 20만 원을 국민은행에 보통예금하다. 자, 이 무슨 얘기예요? 기업이 20만 원을 은행에 갖다 냈다는 얘기잖아요. 보통예금에다 놓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20만 원만큼은 현금이 나갔겠네요. 맞죠? 현금 나갔죠? 현금은 자산이죠.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는 자산이 감소했다는 얘기니까 차압에는 쓴다, 대변에 쓴다. 대변에 쓴다. 계정 과목은 그대로 현금 쓰시면 되고. 현금이 나갔으면 우리도 뭔가 얻은 게 있겠죠. 뭐죠? 우리의 보통예금 잔액이 그만큼 늘었잖아요. 보통예금을 집어넣었으니까 보통예금 잔액이 들어왔다. 보통예금은 5대 계정 중에 자산인데 자산의 잔액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자산이 증가한 거죠. 자산의 증가, 차변. 되셨나요? 자, 이렇게 분계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자, 됐죠? 조금씩 익숙한 맛이 좀 생기시죠? 조금씩. 됐습니다. 자, 글쎄요. 아직은 뭐 조금 이르긴 한데 분계 연습을 한 30개 좀 넘게 했죠. 아직은 좀 이를 것 같아요. 어떤 감을 잡기가. 하여튼 뭐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9일 현금 5만 원을 분실하다. 일단 현금 5만 원을 분실했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현금 5만 원이 없었다는 얘기죠. 현금 5만 원이 없었다는 얘기는 현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현금이 줄었다는 얘기는 현금의 감소라는 얘기인데 현금은 5대 계정 중에 자산이잖아요. 5대 계정 중에 들어있는 현금이 줄었다는 얘기는 현금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자산이 감소했다는 얘기니까 자산 감소는 차변, 대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이 5만 원을 분실한 것을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썼을 텐데 이유를 써놓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유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 일반적으로 잡는 게 금액이 크지 않을 때는 다 잡손실을 잡습니다. 잡스러운 손실. 이해하시나요? 이유를 모를 때는 모두 잡손실이에요.
이유를 알지만 금액이 미미해서 한꺼번에 묶었을 때는 잡비라는 걸 쓰는 거고요. 아예 이유를 모를 때는 잡손실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아실 수 있죠? 그렇죠? 3월 13일 거. 화재로 인하여 영업용 건물 1억 원이 소실됐대요. 소실이 뭐죠? 타서 잃었다. 타서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타서 잃어버렸다는 얘기. 그죠? 딴소리를 잠깐만 하자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정말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정말로.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는 거. 두 번째, 사람 감정 가지고 장난치지 마는 거. 세 번째가, 어떤 자연 속에 가서 불 쓰지 않는 거.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좀 드물긴 하겠지만, 물론, 담배 피는 것 자체가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기호품인데, 강제로 해라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최소한 산에 가서, 또는 어떤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서 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가, 물론 회계랑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딴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얼마 전에 후배가 좋은 기회가 따라서, 숙박권도 있다 그래서 속초를 다녀왔는데, 제가 일단 속초 바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속초 바다, 통영 바다 정말 이뻐요. 그래서 갔는데, 가는 길에, 남자끼리 간 여행이니까, 오는 길에, 낙산사를 한번 가보자. 왜냐면 낙산사가 꽤 오래전에 저쪽 산 쪽에서 남불이, 저쪽에 남불이 바람을 타고 넘겨 붙어가지고 이쪽에 낙산사를 다 태웠어요. 1000년이 넘는 고차를. 1000년이 넘는 그 역사가 깊은 절을 다 태웠다고요. 물론 완전 소실된 건 아니지만 저는 다 가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절들이 너무 깨끗하고 깔끔한 거예요. 그게 이쁘고 좋을 게 아니라 가슴이 무너져내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중건하고 재건한 거는 물론 그 모양새 나올 수 있지만 1000년의 역사는 없어졌잖아요. 역사는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되게 슬펐어요. 아니 벽이나 여기를 새로 지은 거니까 아주 깔끔하게 잘 지어놨는데 오히려 그게 더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더라고요. 우리의 1000년의 역사를 잊어버린 것 같고 1000년의 역사가 있는 절은 좀 나무도 좀 바래고 빛도 좀 바래고 이런 게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1000년의 역사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참 물론 누가 고의로는 안 그랬겠지만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한 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낙산사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모양새는 지을 수 있지만 그 역사는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좀 더 산이나 들이나 이렇게 자연에 갔을 때는 불을 피하셔야 되는 거죠. 단속도 많이 하잖아요. 작은 실수 하나가 역사를 태운다고요. 세월을 태우고.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실을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매사에 조심하면서 사셔야 돼요. 위험한 짓 하지 마시고. 한 번 다쳐가지고 어디 문제가 생기면 원상태로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없지만 주의하면서 사셔야 한다. 위험한 일은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갑자기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막 신호를 어긴다든가 정말 100번에 한 번 사고가 날지언정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들은 100번에 와가지고 사고가 안 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사고는 100번에 한 번, 1000번에 한 번 나더라도 그거는 후유증이 오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안 하고 사시는 게 좋아요. 제가 작년에 잠깐 실수로 다리를 다쳐봐서 또 드리는 말씀인데 한 번 사람들 막 다치고 하면 후유증이 오래가니까 여러분들은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특히 운전하실 때. 그리고 무단횡단 같은 거 위험하니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거기서 다친 건 아니고 전화 받다가 바닥을 잘못 봤어요. 그래서 살 접질렸는데 의외로 좀 많이 다쳐가지고 오래 갔어요. 병원으로 다녔거든요.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그래서 사람이 다치는 건 순식간이니까 어쨌거나 위험한 짓은 항상 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과속운전, 음주운전, 졸음운전, 그 다음에 무단횡단, 인석 떼어내리는 거 이런 것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딴 얘기 나왔죠. 제가 낙산사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자, 소실됐대요. 그러면 건물이 타서 없어졌답니다. 없었어요. 그럼 건물은 오래된 자산이죠. 자산이 타서 없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산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건물이 없어진 건 자산이 없어진 거죠. 자산의 감소. 건물. 맞죠? 건물이 자산이니까 자산의 감소는 대변. 차변은요. 이거 뭐죠? 화재, 지진, 홍수 이런 걸로 없어진 것을 우리는
재해 손실이랍니다. 이해하시나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모르셔도 돼요. 이런 개정 과목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면서 익숙해질 거니까.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건물이 나갔네? 건물이 없어졌네? 건물은 자산이니까 없어진 거는 감소한 거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이네. 그리고 뭔가는 모르지만 차변에 들어와야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개정 과목이 익숙하면 더 좋고 익숙하지 않아도 아직은 상관없다고요. 어차피 이제 시작이니까. 대신에 이런 틀, 뭐가 줄고 뭐가 들어오고 이건 잡으셔야 돼요. 이미 타버린 거니까 미래에 발생할 게 아니라 현재까지 발생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3월 14일 거래처 주 고려에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다. 자, 우리가 매입하기로 했대요. 사기로 했대요. 그럼 우리가 계약금을 보낸 쪽이겠죠. 보낸 쪽이잖아요. 그죠? 모르겠다?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빠져나갔다. 그러면 보통 예금이 먼저 감소했겠네요. 보통 예금은 5대 계정 중에 뭐죠? 계정 중에? 자산이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 보통 예금 50만 원. 이해 가시죠? 되셨죠? 자, 보통 예금 50만 원 빠져나갔고요. 자, 보통 예금 나간 대신에 우리가 뭐가 생겼나요? 예금이 나갔으니까 우리도 뭔가 얻은 게 있었겠죠. 뭐다? 50만 원 계약금 걸었죠. 물건 받기 전에 먼저 준 거. 뭐죠? 물건 받기도 전에 먼저 준 돈. 먼저 선자 줄급자. 먼저 준 돈, 먼저 선자 줄급자. 선급금이죠. 선급. 그럼 선급금은 5대 계정 중에 뭔가요? 자산이죠. 왜? 계약금 준 것만큼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미래에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 이해하시나요? 제가 이걸 자꾸 따지는 이유가 기초일 때 저희가 오프 수업을 하게 되면 기초일 때는 제가 숙제를 해줘요. 그럼 정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선급금이나 선수금 같은 거 계정 잘못 쓰는 거. 선급금을 대변해. 선수금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연습이 부족해서 그래요. 선급금 먼저 준 돈이죠. 먼저 준 돈만큼은 미래에 받을 것이 있다. 자산이에요. 자산이 증가했으면 차변. 이런 게 연습됐으면 그런 실수 안 하거든요. 정말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요. 됐죠? 선급금은 먼저 준 돈 자산입니다. 3월 18일 제품 500만 원 매출하고 대금 중 300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하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 되셨나요? 자, 먼저 제품 500만 원 팔았네요. 제품 500만 원 팔았죠? 제품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팔았다는 얘기는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제품이 500만 원어치는 감소했겠네요. 나갔으니까. 그러면 자산의 감소니까 뭐다? 대변. 물론 나중에 기초과정이 끝나서 정시로 들어가면 제품으로 안 쓰고 제품 매출이라고 쓰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제품으로. 자, 제품으로 나갔어요. 나간 게 있으면 들어오는 게 있다. 300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300만 원. 그러면 현금 회수라는 얘기는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현금이 증가했다는 얘기고 현금은 자산이니까 현금의 증가는 자산의 증가잖아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 대변. 차변. 나머지 200만 원은 뭐죠? 월말에 받기로 했대요. 나중에 받기로 하다. 뭐죠 이게? 외상매출금이죠. 왜? 제품도 재고산이니까. 그래서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이 재고산이거든요. 재고산일 때는 뭘 해야 한다? 낮에 받는 거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만약에 이게 비품이면 뭐가 잡혀야 한다? 외상매출금 대신에? 미수금. 재고산일 때는 외상매출금. 재고산이 아닐 때는 미수금. 있습니다. 3월 20일 거요. 은행 송금 수수료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나왔겠네요. 현금은 5대 계정 중에 자산이죠.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는 자산이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자산의 감소란 얘기거든요. 자산의 감소는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현금 5만 원. 나간 이유가 뭔가요? 수수료로 나갔잖아요. 어떤 서비스를 받고 준 거죠? 서비스를 받고 준 거는 미래의 서비스를 받을 게 아니라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뭘 잡아라? 비용. 뭐죠 이거? 비용의 발생이니까 차변이란 말이죠.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합니다. 지금 분기연습 2번을 하고 있는데요. 총 20문제예요. 근데 20문제를 지금 다 같이 풀면 40분이 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10문제만 풀고 이번 시간을 종료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끊을 수만 있다면 가능하면 강의 시간을 30분을 안 넘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집중도가 딱 그 정도까지야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시간 1시간 동안 공부할 거면 2개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특히나 오프보다 온라인은 집중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제가 가능하면 30분 안에 끊으려고 합니다. 도저히 이어지니까 못 끊을 때가 있긴 한데 끊을 수 있는 건 30분에 끊으려고 노력은 해요.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3월 20일까지 받고요. 자, 30일 받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10문제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분기 연습을 하고 있죠? 자, 뭐 중간중간 혹시 수업 시간에 몰랐던 건 체크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문의를 해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제 닉네임대로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